네, 안녕하세요. 김서원 작가입니다. 벌써 여기 10대에서 작업한 지도 지금 2주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랑 브이로그에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2015년에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섬에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을 때 그때도 드로잉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도도새라는 그 새에 대한 표현 연구를 하러 떠났었던 거였는데, 그 일현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에서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모였냐면, 작가가 어떤 여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면 그 여행 계획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공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 자체를 작가가 가지고 온 여행 계획 자체를 가지고 심사를 해요. 근데 이제 심사의 기준이 그 작가가 계획한 여행이 그 작가의 작업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여행 계획을 통해서 작가가 어떻게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 계획했던 여행은 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원래 도도새를 그리기 전에 새 머리를 한 인간을 그렸어요. 이제 머리는 새인데 밑에는 인간인 그런 부자연스러운 현대인의 모습들, 이제 새 머리란 인간을 표현을 하다가 이제 마침 그 공모를 준비를 하면서 이 도도새라는 새를 알게 된 거죠. 이 새들도 원래 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날개를 포기해서 멸종된 그런 비극적인 사연을 갖고 있는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새 머리를 한 인간을 도도새로 표현 연구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발전시키려고 이제 모리셔스로 떠나서 도도새는 멸종되고 없지만 그 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걸 제안을 해서 이제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모리셔스로 떠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리셔스 섬에서 아프리카 인도양에 있는 조그만 제주도만한 나라인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드로잉들, 제 안의 것들을 꺼내어 놓는, 그리고 그 도도새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이제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런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도새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드로잉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제가 그때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이 그때는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참가자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20명 뭐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편지 봉투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도새를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편지 봉투 안에는 질문지를 넣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10년 전 당신의 꿈을 적어주세요고, 이제 두 번째가 당신만의 도도새를 그려주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페이스북의 지인들께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꿈이라던가 그런 가능성,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편지를 받은 친구들, 대부분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상태에서 제 편지 받은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의 대답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다들 옛날의 꿈을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이 포기하고 이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제가 조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응답을 많이 받았고, 자기만의 도도새를 그려주세요라는 그 질문은 그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이제 제가 도도새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정보를 드렸거든요. 이런 새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기만의 도도새를 좀 그려달라. 정말 다양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도새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저한테 그 답변지랑
또 그린 도도새를 저한테 이제 제가 돌려받고, 저는 이제 보답으로 조그만 요만한 도도새 기념품을 하나 주는 걸로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걸 또 전시를 했고요, 제 개인전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시장에서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멀리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해볼 수 있는 작업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 받기는 조금 제가 부담되고, 또 사실 제가 옛날에는 정말 소규모로 했던 거지만 이제 좀 더 많은 분들하고 하려면은 좀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겠다,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해야 되는, 제가 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막 하게 됐어요. 이제 아침마다 생강을 조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맨날 혼자서 이렇게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이제 갈수록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이런 드로잉과 작업으로 위안을 얻고 스스로한테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어쨌든 나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사연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로잉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도도새가 보내는 위안이라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민을 보내주시면 돼요. 100자 이내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화두가 될 만한 단어나 짧은 문장을 도도새와 함께 그려서 드로잉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이런 관련 전시를 하게 되면 그때 다 모아놓고 전시를 하고, 그때 오시는 그 사연의 주인공 분한테 드로잉을 그냥 증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고 받으시는 분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크든 작든 어떤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라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학부생 때 생각을 하면은 학부생들이 대부분의 작업이 뭐 사회적인 작업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작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꺼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작업의 시작이 어쨌든 저는 지금 도도새를 통해서 사회의 얘기 그리고 우리와 개인의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시작은 저 자신이었어요. 이제 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들, 가장 답답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유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왜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는데 이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들에 맞춰야 되고 어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어떻게든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너무 부조리하다고 느껴졌고,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민했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업을 표현이 되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유하고 내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좀 노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제 작업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 작업을 바라보시는 거겠죠. 어쨌든 작품을 좋아해 주신다는 거는 공감해 주신다는 얘기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이런 작은 기회를 통해서 좀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 그 고백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이야기라던가 말 못한 상황 타정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해결의 첫 번째 그 실마리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이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라던가 가능성 같은 것들 저는 충분히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20장을 그렸는데 간단한 드로잉과 이제 거기에 제가 생각한 단어를 써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어로 쓰는 이유가, 저는 프랑스어 하나도 몰라요. 읽는 방법도 모르고 저도 열심히 구글 찾아가지고, 사실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이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써드려야 되나 이거를 더 고민하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시간 자체는 정말 짧은데 그걸 또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적절한 단어를 번역하기도 하는 과정이 좀 더 긴데, 제가 굳이 프랑스어, 제가 하지도 못한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파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드로잉을 해서 드리면은 이제 받은 그 사연의 주인공 혹은 보시는 분들이 그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찾아보시게 돼요. 프랑스어를 알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과정을 일부러 의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롯이. 그리고 그 단어를 찾아서,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 작가가 나한테 이 단어를 준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해보는 과정 또한 제가 의도해보고 싶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느껴요. 이제 이런 고민, 왜냐면 보내주신 고민들이 저도 겪을 수 있는 고민이고 제가 겪어봤던 고민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저도 작업하는 과정이 무척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선착순 50명을 받았기 때문에 30개 드로잉을 더 하면 되는데, 제가 이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아마 50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설레는 순간은 이 드로잉을 이 사연의 주인공분들께 직접 드리는 순간이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죠. 저한테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 작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아무래도 작업하는 속도가, 원화를 그리는 속도가 그 관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저의 작품을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잖아요. 제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이렇게 프랑스의 시대 레이던시에 와서 작업한 드로잉,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연과 어떤 저의 고민도 함께 들어간 그런 특별한 드로잉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이 드로잉 직접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